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종과 어몽도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의 주인공인 단종과 어몽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비운의 왕이라고 불리는 단종.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 억울하게 죽은 왕이지요. 따라서 일제강점기의 소설가 이광수는 1928년 단종의 사라는 소설을 써서 1929년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를 했었습니다. 문종이 죽은 후인 1452년 11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이듬해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으로 꼭두각시 왕이 되었다가 1455년인 14세에는 상황으로 물러나고 그 이듬해인 1456년 사육신들의 거사로 영월로 유배되어 1457년 16세에 사망을 합니다. 영월 청령포에 유배되어 물난리 때문에 관풍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단종이 영월에 머문 기간은 약 2개월이었다고 하네요. 단종이 자살로 죽었는지, 사약을 먹고 죽었는지, 타살을 당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록에는 단종이 목을 매어 자살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연려실 기술에서는 사약을 받았다고 나와 있으며 다른 야사에는 활끈으로 타살을 당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단종의 죽음은 우리나라 무속신앙과 결합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왔는데요. 영월에 온 단종을 챙긴 사람은 농부 차성복이란 사람입니다. 그는 날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단종에게 바쳤습니다. 전하, 보잘것없는 밥상이오나 끼니를 거르지 마시옵소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단종의 처지를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단종이 죽었을 때 아무도 그 시체를 거두려 하지 않자 본인이 직접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요. 하지만 단종이 꿈에 나타나 자신의 장례를 치를 사람은 따로 있을 거라 합니다. 차성복은 울면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기다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단종의 용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무튼 단종이 죽은 후 영월의 부사로 부임한 사또들은 첫날 밤에 급사를 합니다. 벌써 7명이나 영월 부사가 원인 모를 비명 행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영월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 둘 이곳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이사는 쉽지 않은 일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머물긴 했지만 밤마다 오들오들 떨며 지냈다고 하지요. 상황이 이러니 아무도 영월 부사로 가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조정의 한 사람이 자원을 해서 영월 부사로 나섰습니다. 드디어 동원에서 자는 첫째 날 밤 모든 관원들을 숙소로 돌아가게 한 후 영월 부사는 혼자서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되자 으스스한 바람이 불더니 그 바람은 책을 읽고 있는 방 안에까지 들이닥쳐 촛불을 휙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환합시오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곤룡포 차림의 단종이 신하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부사는 얼른 마당으로 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단종은 부사에게 내가 나타나자마자 모두 심장이 멎어 죽더니만 너는 멀쩡하구나. 그 용기가 매우 가상하다. 난 억울하게 활줄에 목이 감기어 죽임을 당했다. 이 때문에 갑갑하고 고통스러워 내가 저승으로 가질 못하고 있구나. 이 활줄을 풀어다오. 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부사는 전하, 신은 전하의 용체가 어디에 있어온지 모르옵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당장 활줄을 풀겠나이다. 라고 아뢰입니다. 그렇다면 어몽도라는 자를 만나보거라. 라고 말한 후 단종은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시체를 치우러 온 사람들은 살아있는 부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관속들에게 어몽도라는 사람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몽도는 이 고을의 호장, 그러니까 향리직의 우두머리로 있는 사람으로 덕이 깊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몽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부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종이 죽은 후 너무도 비참하여 금부도사는 황망히 한양으로 떠나버렸고 시체는 그대로 방 안에 방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화라도 당할까 하여 아무도 시체를 치우고 장례를 치르지 못했지요. 그때 평소 의리와 도리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호장 어몽도가 살림을 팔아 수의와 관을 마련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가족들과 이웃들은 어몽도를 말렸으나 그는 아들 어모연과 함께 밤에 시체를 몰래 수습하여 염습을 하고 입관하여 양지 바른 곳을 찾아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시신을 묻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리고 그들은 혹시나 하여 몸을 감추었는데 세조도 굳이 이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영월 부사는 사람들을 시켜 어몽도를 찾아오게 합니다. 부사가 어몽도에게 단종의 혼을 만나 고충을 들었다고 하자 그는 곧 단종의 시체를 묻은 곳으로 가 관을 꺼냈습니다. 과연 목에 활줄이 그대로 묶인 채였지요. 묻힌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단종의 시체는 하나도 상하지 않고 꼭 자는 것 같았다고 하지요. 그리하여 부사는 목에 활줄을 푼 뒤 다시 염습을 하고 입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단종을 향한 충문을 지어 바치지요. 요란하지는 않지만 정성스런 장례를 다시 치른 그날 저녁 부사의 꿈속에 단종이 나타났습니다. 아, 이제야 살 것 같구나. 내 부사와 어몽도의 은혜는 잊지 않으마. 라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후 부사와 어몽도 집안은 별탈 없이 뜻대로 되었는데요. 이 부사가 바로 중종시대의 영월 부사였던 박충원의 조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박충원의 조부는 박광영으로 1463년 출생입니다. 단종이 죽은 해가 1457년이므로 전혀 관계가 없지요. 그리고 영월 부사 3명이 죽은 후 용기 있게 이곳에 부임했던 사람은 박충원입니다. 박충원은 중종 때 문신이었으므로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 하지만 단종의 시체를 수습한 사람은 어몽도라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몽도는 왕가 산 게 아니라 차성북이라는 사람이 산 것으로 이야기에는 나오니 영화에서 단종과 사는 남자 어몽도는 각색이 된 인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요. 한번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